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가상 광고 및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핀테크 업계가 영 액티브 시니어로 불리는 4050 세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 액티브 시니어란 은퇴 후 소비 생활과 여가 생활을 즐기던 기존 액티브 시니어와는 다르게 자산 관리와 자녀 교육에 적극적인 세대를 말하는데요. 최근 밀레니엄 세대보다 4050 세대에 더 주목하는 이유는 자산 관리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규제, 기존 은행권에 대한 불신이 4050 세대를 핀테크 서비스로 이끌고 있습니다. 네, 핀테크의 새로운 최근 성장세에 보면 4050 세대가 합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2030 세대가 주축을 이뤘던 핀테크 시장에 4050 세대가 새로 신규로 더 많은 확장 공세를 이루고 있고요. 향후 핀테크 플랫폼의 성장의 변수가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누구나 쉽고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재테크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쉽고 재미있게 즐기면서 배우는 생활 밀착형 핀테크 투자 가이드. 안녕하세요. 핀테크 투자 백서 진행의 강소라입니다. 오늘도 주나펀드 이득규 대표님과 차도현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지난주 방송 보셨나요? 연기자를 시켜야 될 정도로 두 분의 끼가 대단하신 것 같고 참 부럽고 얄밉기까지도 하셨습니다. 저도 두 분 방송하시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두 분이 그 끼를 숨기고 회사에서 어떻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의아할 정도로 정말로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약간 이제 위기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재테크 꿀팁에는 없는 게 우리는 있지 않겠습니까? 재테크 꿀팁에 없는 게 우리 핀테크 투자 백서에는 있다. 뭘까요 도대체? 바로 대표님의 중후한 매력이 아닐까. 네, 전 세대를 취향 저격하는 방송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드디어 반가운 차도현 이사님의 얼굴을 저희가 뵙네요. 제가 원래 비주얼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마스크를 끼게 돼서 주나펀드의 비주얼 담당이라고 하셨는데 이사님 마스크 벗고 방송하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솔직히 이렇게 빨리 마스크를 제가 벗게 될 줄은 몰라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후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겨야 되겠지만 실제로 두 분 덕분에 지금 스튜디오가 역시나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방송 보시면 아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새로운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재테크 꿀팁은 젊은 또래 친구들이 만나서 경제 수다를 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핀테크 투자 백서는 지금 현장 경험이 많은 중후한 전문가 두 분이 나오셔서 보다 전문적인 깊이 있는 경제 상식과 투자 가이드를 짚어주신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호흡이 날로 더 좋아지기 때문에 핀테크 투자 백서의 미래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그럼 핀테크 투자 백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매달 은행권에 내야 되는 대출금과 이자가 정말 생계 위협을 줄 만큼 부담이 되는 입장이라면 펀딩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하게 또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회사의 얼굴이라는 제가 아니라 네. 무엇이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채권을 말하는 경매를 진행했을 때 원금 이하의 낙찰이 됐습니다. 원금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거군요. 중후한 주나펀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그녀의 투자 습관을 파헤쳐보고 고민까지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참견 시간입니다. 저희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중 첫 번째 의뢰인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 수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가장입니다. 첫째는 중학생, 둘째는 초등학생이고 매월 교육비로 10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어요.
근데 자녀가 둘이라서 교육비도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죠. 요새 교육비가 비싸니까.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이자만 내다가 얼마 전 은행에서 원금도 450만 원씩 추가로 내라고 하네요. 그럼 매월 은행에 660만 원씩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야, 요즘 어떻게 살아? 아이들은 잘 크지? 잘 크고 있지. 내 둘째가 벌써 초등학생이야. 행복하겠네. 애들만 보고 있어도 배부를 거 아니야? 행복은 하지. 근데 걱정이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받은 거 말이야. 이자만 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는 글쎄 원금도 같이 갚으라고 하는 거야. 아파트 대출만 없어도 살 것 같은데. 아, 원금까지 얼마 나가는데? 원금은 450만 원씩, 그리고 이자는 660만 원 정도 나가지. 월 660만 원? 그게 가능해? 네, 월 660만 원이면은 금액이 진짜 크긴 크네요. 네, 그죠. 네, 다시 연기 모드로 들어가주세요. 네. 그러게 말이야. 애들 교육비다, 생활비다. 안 그래도 허리가 휘는데 요즘 그것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매일 술이야. 그래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집을 내놨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던 집을 팔려고 부동산을 찾아가 봤지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좀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라 매입하려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집을 좀 내놔야 할 것 같은데요. 에이, 그 아파트는 지어진 지 오래돼서 잘 팔리지도 않아요. 요즘 다 신축 아파트 들어가지 누가 오래된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 해. 그리고 요즘 9억 이상인 아파트는 대출도 잘 안 되잖아요. 어떡하지? 집을 내놓은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문의 전화 한 통이 없다고 합니다. 원리금 상환이 부담이 돼서 부담이 좀 덜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저희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두 분의 연기 덕분에 더욱더 몰입해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좀 덜 되는 작은 아파트로 옮기고 싶은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워낙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매매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SOS 구조 요청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연자의 재무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사연자의 한번 재무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8세이시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연소득은 부부 합산 1억 원 정도 연소득을 받으시고 아파트는 시세가 5억 5천만 원에 대출 잔액은 현재 6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한 달에 월 상환금은 이자가 216만 원이 나가시고 원금이 450만 원 부합 한 660만 원 정도를 원리금으로 내시고 있는 상황이신데 그러면 연봉 한 1억 정도 되시는 분이 실제 수령액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한번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 계산기인데요. 평균적으로 이 비과세액을 한 120만 원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해서 뭐 4대 보험료 나가고 나서 세후에 한 8,200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데 실제 수령액을 보시면 한 690만 원 정도를 수령하시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의뢰인은 660만 원의 원리금을 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재무 상태로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을 분석해 보면 실질적인 생계 유지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재무 현황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정도 되시고요. 그렇다면 월에 수령하는 돈이 690만 원 정도인데 아까 사연에서 들으셨죠? 660만 원이 고정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에요. 여유 자금이 얼마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기사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요. 만 40세에서 64세까지의 중장년층들 중에 절반 이상이 금융권에 빚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연 들으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정말 더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히려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금융권에 빚이 있는 사람이 많고 또 특히나 주택 소유자가 무주택 소유자보다 빚이 4배 이상이나 많다고 합니다.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사님. 네, 여기 보시면 중장년층 대출 잔액 현황입니다. 기준은 2018년 11월 기준이고요. 네, 이게 보시게 되면 전체 중장년층의 56%, 무려 절반 이상이 지금 이렇게 많은 대출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유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층의. 자, 전체 주택 소유의 중장년층 전체의 42%를 주택 소유를 하고 계십니다. 중장년층이. 자, 시세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공시지가인데 자, 3억 이상이 거의 20% 정도, 1억 5천만 원 이상도 네, 거의 30%로 해서 절반 정도가 지금 1억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연자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사님? 네, 저는 SLB 펀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SLB 펀드라는 거는 저희 방송에서도 지금 처음 등장하는 용어인 것 같은데요. 정확히 SLB 펀드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SLB 펀드란 네, 세일즈 앤 리스백의 약어입니다. 자, 세일은 말 그대로 제가 한글로 쉽게 풀어드리면 매각이라고 보시면 되고, 리스백은 재임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LB 매각 후 재임대한다 이런 방식인 것 같은데요. 기관, 정부 기관이 등장하는 그런 새로운 펀딩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기관이 하는 SLB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사님? 네, 국가기관에서 하는 SLB는 우선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6억 원 이하, 시세가 6억 원 이하의 네, 아파트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연소득은 7천만 원,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그리고 1주택자이면서 실거주의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자, 국가기관 SLB의 장점은 임대료가 네,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국가기관 SLB를 활용하시면 네, 대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SLB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하는 SLB의 장점까지 알아봤는데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SLB가 시세 대비 임대료가 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정도였잖아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고민을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즉 규제 안에 들어오고 있는 분들에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택의 가격이 6억 원 6억. 이하, 네.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 네. 그리고 1가구 주택, 일주택. 그리고 실제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국가에서 운영하고는 희망 임대 리츠라고 하는 SLB 상품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타 지역에 있는 임대보다도 굉장히 저렴하게 임대를 쓰실 수 있고, 조금 전에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 상황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워요. 네네.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는데 해당이 안 된다는 답변이 더욱 절망적일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정말? 있죠. 있나요? 네, 다행이에요. 있습니다. 어떤 다행히. 방법인가요? 빨리 다행히. 시원히 알려주세요. 다행히 SLB 상품이라는 펀드 상품이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SLB 펀딩 상품이 있고요. 그 상품 안에서 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SLB 네네. 펀드가 진행되는 과정이 궁금한데요. 네. 단계 좀 천천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단계별로 설명드리면 과정이 이제 채권 매입, 채권 담보채권 매입, 네. 그 다음에 채권 상환, 상환. 그리고 소유권 이전, 그리고 장기 임대, 재매각, 이 5가지 과정을 거치는데요. 5가지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담보채권 매입, 즉 다시 말해서 대출을 받고 계신 그 차주분의 은행에서 채권을 매입을 합니다. 펀드사에서요. 펀드사에서 예, 매입을 채권을 하고요. 매입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매입하려면 돈을 줘야 채권을 매입할 수 있어요. 금융권에다가. 그렇죠. 네. 채권 상환, 그러니까 펀드사에서 금융권에 채권을 상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돈을 주고 채권을 샀으니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을 받아야 되겠죠. 그 소유권은 P2P 업체에게 가는 건가요? P2P 업체에 갈 수 있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공적으로 담보하시고 안전장치를 신탁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게 P2P에서 늘 등장하는 그 안전장치라는 거군요. 네. 신탁사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하고요. 네. 장기 임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동안 소유권을 매각하신 분이 장기 5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리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적정 가격을 평가해서
살고 계신 분한테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 권한을 줄 수 있는 이 5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착한 펀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제가 지금 이 사연자의 사연에 너무 몰입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매달 은행권에 내야 되는 대출금과 이자가 정말 생계 위협을 줄 만큼 부담이 되는 입장이라면 이 SLB 펀딩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하게 또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출금, 원리금, 이자 이렇게 내야 되는 부담감 덜어낼 수 있고요. 그런 대신에 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집에 또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시세 대비 좀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장기적으로 거주를 할 수가 있고 이후에 또 다시 그 집을 살 수 있는 우선권까지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 제도는 정말 한번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 SLB 펀딩에 대해서는 다음 주 재테크 꿀팁 시간에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검색창에 주나펀드 검색하셔도 되고요. 플러스 친구 주나펀드 추가하셔도 채팅 문의가 가능합니다. 전화는 022128-333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든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문의도 가능한데요. 아래 보이는 주소창 치고 들어오셔서 문의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답변도 달아드리고 또 소정의 상품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48세 가장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상태인데 매달 나가야 되는 대출 원리금과 이자 때문에 가게에 큰 부담이 왔다 이런 사연이었는데요. 저희 전문가 두 분께서 SLB 펀딩 상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SLB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SLB가 언제 어떻게 도입이 된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SLB란 말 용어 자체가 나온 건요. 우리에게 과거를 돌이켜보면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계차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한계차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만든 상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는 2012년도에 우리은행에서 자사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한정돼서 SLB 상품을 시도를 했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관심이 좀 없다 보니까 눈여겨못 보셨지만 LH공사 LH공사에서는 불과 한 3년 전부터 SLB 상품으로 주택 매입 및 임대 장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SLB가 일단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네. 국내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국내 SLB의 현황은 어떤 거예요? 사실 저에게는 아직 생소하거든요. 네.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2012년도에 우리은행에서 처음으로 자체 상품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한 건만 추진이 되고 종료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한 건이요? 예.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타 은행에 채무가 있게 되면 지원이 불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계차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네. 한계차주가 타 금융권에 대출이 없는 상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현실성이 없는 제도라고 보실 수 있고 또 2018년에 또 그래서 LH에서도 또 상품이 출시가 되었는데 이때는 문제가 LTV가 우리가 LTV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담보대출 싫어요,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70% 이하인 대상자에만 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지금 많이 활성화되지 못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SLB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다 느끼실 텐데요. 그동안 활성화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이렇게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조건이 좀 까다롭고 문턱이 높았기 때문에 정책이 있었으나 도입을 해왔으나 실제 그 정책의 혜택을 누려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2012년 처음 들여왔을 때 단 한 건 진행이 됐다고 하면 말 다 한 거죠. 저희가 이 점이 제가 좀 충격적이네요.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는 SLB가 있고 또 P2P 업체에서 진행하는 SLB가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사님?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는 이제 6억 원 이하만
정부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1주택자이면서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분만 가능합니다. 네. 뭐 2주택 이상이나 연소득이 7천만 원 초과하시는 분은 이 제도를 활용하실 수가 없는 거죠. 네, SLB 상품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보고 싶은데요. 상품의 구조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님? 셀앤리스백 SLB 상품의 상품 구조를 크게 나누면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개요? 네. 약 5년 동안 약정된 기간 동안에 임대를 하시고 나면 원소유주, 그러니까 집을 매각하신 분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5년이 지나고 나면 그 물건의 매매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두 가지 양점을 가진 거죠. 대표님, 이사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SLB 투자에 대해서 꿀팁 한마디씩 정리 부탁드릴게요. 원리금 상환의 어려움 SLB로 해결하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가사에 설명드리면 지금 한계차주라고 말씀드렸던 많은 분들의 이자와 원금의 상환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은 SLB 상품으로 좀 더 장기에 저리에 임대료를 내시면서 재기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다음 이사님은요? 네, 주택담보대출이 부담스러우신가요? SLB로 대출금 갚으시고 하루빨리 주거 안정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거 멘트 같았어요. 이사님의 한마디는 추가로 설명 뭐 안 들어도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우신 분들. 네. 특히나 이 사연자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SLB 상품에 대해서 더 귀가 쫑긋해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로 집 구매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SLB가 돌파구가 될 수가 있다라고 두 분의 꿀팁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님, 저희가 방송에서 들을 수 없었던 또 이렇게 비장의 무기 꿀팁들을 오프라인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네, 내 돈은 누가 불려주나? 준하가 불려주죠. 서울시 강남구 태일안로 3원타워 3층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선착순 20분께만 02-2128-3330으로 전화 예약 미리 하신 분께만 가능하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이사님. 여러분, 선착순 20분께만 제공되는 재테크 강의입니다. 02-2128-3330번으로 전화 예약 주시고요.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강의니까요. 꼭 한번 이 강의도 현장에서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와 그녀의 투자 습관을 파헤쳐보고 고민까지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참견 시간입니다. 두 번째 사연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9세 주부입니다. 얼마 전 지인과 대화를 하면서 IMF 때나 금융위기 때 NPL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NPL 투자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소라 엄마, 요즘 투자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관심이 있는데 뭘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네. 뭐 아는 정보라도 있어요? 내가 모임 갔다가 들은 건데 왜 옛날 IMF 터졌을 때 큰손 투자로 주목받던 투자법이더라고요. 어머, 그런 게 있었어요? 네, NPL 투자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글쎄, 난 처음 듣는데. IMF 당시에 원금 10분의 1 가격에 NPL을 산 큰손들이 이걸 토대로 주요 지역 유망 부동산을 싹쓸이해서 엄청난 차익을 냈대요. 어머머, 정말요? 그럼 그때 당시에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투자했을 텐데 떼부자가 됐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금융위기 직후에 쏟아진 NPL 채권에 투자한 외국계 금융사들은 투자 수익률이 무려 25% 이상이나 됐다고 하고 그 이후로 국내 금융사들이 NPL 시장을 주목하게 된 거죠. 나도 한번 투자해볼까? 근데 이거는 괜히 살 수 없대. 그럼 어떻게 투자해요? 경매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네. 그래요?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네. 투입 자기자본 대비 쏠쏠하고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부실채권 NPL은 개인이 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동산 투자에 빠삭한 지식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합니다. 제가 가진 자본은 5억 원 정도고요. 목표 수익률은 10% 정도 원하고 있어요. 또 저는 평택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제가 사는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런 물건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NPL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또 그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투자에 관심이 많은 주부이신데요. NPL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갖고 계신 투자금 한 5억 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목표 수익률은 10% 원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NPL 투자를 알게 되셨는지 저희가 사연을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먼저 사연자의 재무 정보부터 확인을 하고 넘어갈까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대표님? 네, 사연을 주신 분 재무 분석을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와 직업, 나이는 59세 여성분이시고요. 자기 자본은 5억 정도 자기 자본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투자하시면서 이런 분들이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보통 하고 싶은 목표 수익률, 내가 얻고자 하고 하는 목표 수익률을 확실히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성공 사례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됩니다. 목표 수익률은 10%. 희망 지역도 굉장히 구체적이세요. 본인이 거주하신 곳도 평택이시고 희망 지역도 부동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근에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에 투자와 기회를 찾으라. 그래서 희망 지역도 평택시 인근 지역으로 생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즉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5억으로 평택과 멀지 않은 곳에 부동산을 투자하기 희망하십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연자분께서 지금 평택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근의 부동산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부동산 투자할 때 기본은 개발 호재이지 않습니까? 평택과 또 그 인근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평택시 주요 개발 호재를 한번 정리한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 주요 개발 호재는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한미군이 이전을 했다. 용산에 있던 주한미군이 이전해서 위치는 함버리부크라고 하는 이 지역에 주한미군이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시티라고 하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브레인시티가 여기 있죠. 그리고 굉장히 말씀 많이 하고 항상 이슈되는 삼성전자가 이쪽에 신규 공장을 이전하고 고덕신도시라는 신도시 배후 세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쪽에 이전했고요. 물론 이 위쪽에는 이제 LG전자가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덕지구는 이쪽 평택 항만 쪽을 배후 세력을 하고 있고요. 평택 항만 쪽에 위치하고 이쪽에 이제 평택 RC와 오성 RC 사이에 안중역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재테크 꿀팁 시간에는 NPL 투자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주나펀드 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플러스 친구 주나펀드 추가하셔서 채팅 문의도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0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가능하고요. 온라인 문의도 가능합니다.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 문의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달아드리고 또 소정의 상품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고민 해결을 위한 재테크 컨설팅을 받아볼 시간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NPL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NPL이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PL 뭔가요, 대표님? NPL이란 무엇이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NPL이란 부실채권을 말합니다. 부실채권은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하고,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전문적으로는 고정 이하의 여신이란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PL이 부실 채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네네. 저희가 먼저 채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네. 종류가 있나요? 채권의 종류에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용어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정상, 요주의, 고정, 필수 의문, 추정 손실,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네, 점점 단어가 네. 좀 안 좀 좋아지는데요. 딱딱해지고 어려워지죠. 네,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말 그대로 용어에서 정답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채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표현은 우량채권이라고 하는 매월 정상적으로 잘 이자를 납부하고 계신 정상적인 채권이시고요. 네. 주의를 기해야 한다. 그래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연체가 간헐적으로나 2달 연체나 석 달 미만의 연체, 그걸 네. 요주의라고 하고요. 네. 이제부터가 이제 NPL에 대해서 주의 있게 봐야 될 고정 이하의 여시라고는 고정.
석 달 이상 연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을 고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회수 의문, 그 말에 답이 있겠죠. 회수가 의문시 된다. 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추정 손실. 너무나 이제 회수 불능인 상태에서 손실 처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채권의 종류로 봤을 때 5가지 분류가 있고요. 그 중에 고정 이하의 여신이라고 표현하는 3개월 차 이상의 채권 상품을 이제 우리가 NPL이라고 명명하고 가장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채권의 종류는 5가지가 있고요. NPL은 고정 이하의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에 해당되는 채권을 NPL이라고 하는데요. 이 NPL을 투자를 하는 상품인데 아까 사연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개인이 직접 구매할 수가 없다라는 게 참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럼 어디서 이 상품을 찾고 또 구매를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행법상 개인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NPL 상품을 매입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경우는 AMC라고 해서 전문적인 회사가 구매를 할 수 있고요. AMC는 Asset Management Company, 자산관리회사라고 합니다. 자산관리회사. 네, 자산관리회사라고 하고 크게는 2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부기관,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민간기관. 정부기관은 한국자산공사라고 하고 우리 캠포라고 익히 들어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우리 가장 슬펐던 IMF 때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들었던 자산공사 내가 있고요. 민간기관은 그때 당시에 IMF 때 만들었던 기관인데요. 네. 유암코라고 연합자산관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유암코의 주주들은 시중 1금융 기관들이 주주로서 다 참석해서 만든 연합자산관리, 유암코라는 회사가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 많은 자산관리 회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NPL은 개인이 구매할 수 없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요. 반드시 자산관리회사를 끼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자산관리회사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업체 또 민간 업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데요. NPL 투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대표님? 네, NPL 투자 방법은 크게 이제 큰 분류를 보면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가지요? 네,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경매의 진행 방식에 따라서 경매를 진행했을 때의 방식과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를 진행했을 때의 방식은 또 2가지 항목으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경매를 통해서 배당금 수령 방법과 직접 낙찰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당금 수령 방법은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배당금 수령법이 있고, 또 한 방법은 내가 직접 경매에 참석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직접 낙찰법이 있고요. 그리고 제3방법인 직접 개발 방식은 채권을 구매한 걸 가지고 원석이 될 수 있는 채권을 가공해서 즉 완성물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직접 개발 방식,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현재 현업에서는 이 여러 가지 방법을 혼합해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진행되고 있는 것이 왕왕했습니다.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3가지를 혼합해서 적용시키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NPL을 매입해서 활용할 때 장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네, NPL을 투자해서 활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2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당금을 수령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아무래도 NPL이 부실채권이라는 인식이고, 부실채권이라는 것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할인율만큼의 경매를 진행했을 때 배당금을 수입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장점으로 인해서 저가에 좀 저리의 물건을 구매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경매나 그런 옥션에 들어갔을 때 저리의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권도 저리의 채권을 매입을 해오기 때문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렛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설명만 들으면 NPL은 정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투자 상품이 장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까요? NPL의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를 진행했을 때 원금 이하의 낙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금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거군요. 통상 경매를 진행했을 때 회차의 진행됨으로 인해서 네. 경매 낙찰가율이 낮아지는데 내가 구매했던 채권의 가격보다 원금이 더 낮게 경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도 따르는 법이다 이런 네네. 생각이 드네요. 네네. NPL 투자 상품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사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금융기관에서는 경공매를 진행을 하거나 그 자산관리회사에 이 채권을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자산관리회사는 수익률과 권리 분석을 하고 채권을 매입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저희 준화펀드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준화펀드에서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경공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낙찰자가 생기게 되고 법원에서 이제 배당금을 받게 되고 그리고 준화펀드에서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중간 회사가 참 중요하고 역할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NPL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대표님과 이사님께 NPL 투자에 대한 꿀팁도 한마디씩 얻어가 볼까요? 먼저 대표님. 제가 한마디 드리면 NPL 전문 기관과 상의를 해라. 네. 법률적인 자문, 그리고 세무회계적인 자문, 그리고 매입에 대한 자문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이 걸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도현 이사님 어떤 꿀팁을 주실 건가요? 네, 실거래가를 확인하라.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가서 이제 시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임대를 매입하기 위해서. 근데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가격은 호가입니다. 호가. 네. 네, 그래서 꼼꼼하게 실거래가를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실제로 투자하실 때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꿀팁 잘 들었는데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NPL 전문기관을 반드시 믿고 찾아야 된다라고 하셨고 또 차도현 이사님께서는 실거래가 반드시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메모해 두셨다가 실제 투자하실 때도 꼭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이렇게 방송에서 들을 수 없었던 꿀팁들을 오프라인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네, 중후한 준화펀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미나가 있는데요. 내 돈은 누가 불려주나, 준화가 불려주나. 장소는 강남구 테헤란로 3원타워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매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선착순 20분을 한정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화 예약은 필수라고 합니다. 네, 전화 예약 필수입니다. 여러분 인기가 많습니다. 0221-333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매주 수요일 딱 20분께만 제공이 되는 이 재테크 강의를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경제 공부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도움 말씀 주신 차도현 이사님은 여기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현장에 무조건 가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지만 돼요.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이고 입지인데 그걸 눈으로 직접 확인도 안 하고 서류만 보고 대출을 진행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안녕하세요. 준화펀드에서 부동산 P2P, PF를 맡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평택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근데 현장 확인하러 10번은 넘게 온 것 같아요. 버스 타고 KTX 타고 와보고 자동차로도 와보고 다양하게 이동수단을 이용해봐야 이 현장의 입지는 이렇구나 하고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근데 직접 와보니까 평택이 이래서 좋구나 싶더라고요. 특히 현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서평택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도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가치 상승이 되겠구나 싶었어요. 주변을 돌아봤는데 정말 평택이 몇 년 동안 부동산 개발이 정말 많이 됐구나, 정말 발전이 많이 됐구나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핵심 지역으로 떠올랐다는 말이 그냥 현장을 확인하면서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고덕 국제신도시랑 삼성단지랑 여러 곳을 둘러봤어요. 근데 평택이 이만큼 발전했는지 전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상품의 배후 수요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겠구나. 투자 가치가 높으면서 기대가 돼요, 저는. 2020년도에는 안중역과 지제역이 개통 예정인데 저는 두 곳 다 직접 가봤어요. 얼마나 현장이랑 가까운가? 정말 부동산 현장의 호재가 될까 하고. 근데 개통이 되면 여의도까지 30분대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30분대면 충분히 출퇴근도 가능한 시간이잖아요. 제가 수지에서 출퇴근하는데 30분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로 상승 효과를 볼 수 있겠구나 예상해요. 현장의 시행사와 대주 정보 신용도가 1등급으로 높아요.
일단 이 부분도 확인을 철저히 해야 돼요. 아무래도 대출이 진행할 때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준공후 가치는 얼마일까, 분양은 잘 될까, 그리고 위치나 입지는 어떨까 이거잖아요. 다 발품이에요. 투자자를 대신해서 검증해야 하니까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어요. 네, 핀테크 투자 대상인 회사와 상품을 소개하고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투자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핀테크 투자 백서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바로 부동산 P2P 상품인데요. 이번 상품은 저도 현장에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좀 더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 대한 정보 먼저 인터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표님, 이곳은 제가 직접 다녀와 보기도 한 곳인데요. 네네. 먼저 이 현장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평택시 안중읍 현악위에 있는 현장이고요. 생활학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목적물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악위에 있고요. 면적은 대지 면적 388.9제곱미터, 연면적은 1847.196제곱미터. 공사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2개월 동안 공사 기간을 예정하고 있고요. 용도는 일반 상업지역이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준공후 예상 가치는 72억 8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11월에 완공이 되는 네. 건물이네요. 네네. 예상 후, 준공 후 예상 가치가 72억 8천만 원인데요. 네네. 이 상품 어떻게 투자 접근이 가능한 상품인지 부동산 P2P 상품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평택시 안중읍 현아리 생활형 숙박시설 P2P 상품 대출 상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집 금액은 2억 원이고요. 연 수익률 1년 동안에 받으시는 수익률이라고 연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죠. 연수익률은 14%. 투자 기간은 총 14개월입니다. 준공 후 예상 가치의 평가에서 상환받을 수 있는 LTV 구간은 총 대출 예정 금액은 70% 이내로 안정적인 상품이고요. 상환 예정일은 2021년 1월에 상환 예정입니다. 이 대출 상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로 상환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방식은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즉 14개월 동안 매월 약정된 투자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으시다가 약정 종료되는 시점에 만기에 한꺼번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만기 일시 상품입니다.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은 건축물이 다 완공이 된 준공 이후에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방식으로는 분양 및 임대 보증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금 용도로 쓰이는 자금 용도는 토지비 9억 원, 공사비 26억 원, 기타 사업비 5억 원, 총 39억 원의 총 원가로 사용되는 비용이고요. 그 중에서 건축주 시행사가 자기 자본 투입 비율이라고 해서 본인 돈이 직접 들어간 금액은 8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차주 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차주 현 건축주는 토지 담보 대출로 현 토지에 8억 3천만 원을 대출받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자의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부동산은 뭐니 해도 입지. 네네. 입지를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네네. 한번 실행을 해보죠. 네네. 입지 여건이나 주변의 개발 호재들은 어떤 편인가요? 입지 조건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 위치는 그 평택시 안중읍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있고요. 이 평택시 안중 시외터미널은 종합 복합 상업단지로 개발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 그냥 시외버스 터미널인데 네. 복합 상업단지로 개발이 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표현하기에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종합 영화관, 네. 그리고 쇼핑몰, 그리고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개발 그 인근에 있고 도보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 있는 위치에 있고요. 또 인근에 안중역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공사가 공사를 진행 중이죠. 하고 있어서 장거리 또 단거리 버스나 기차를 이용할 때 굉장히 원활한 위치에 있고요. 또 인근에 산업단지가 충분한 배후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 즉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는 것, 임대가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것,
개발성, 분양성이 풍부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분양을 받았을 때 그것이 임대사들이 원활하게 돌아야만 재테크의 또 다른 수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치와 황금성 그리고 수익률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난 상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도 좋고 주변에 개발 호재도 있고요. 네. 또 수요까지 풍부한 현장이라면 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구체적으로 이 현장 어떤 곳인지 투자 상품으로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현장 평가를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현 물건지는 LTV 70% 이내 안정적인 구간에 들어가 있어서 평가지수로 굉장히 높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자금, 즉 현금 흐름에 대해서 신탁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침해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정성을 갖고 있고요. 대출자, 차주, 건축주가 굉장히 신용 정보가 높게 평가되어 있어서 대출 신용 등급도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환급성, 준공 이후에 담보대출로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환급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투자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위치가 증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주납펀드 자체의 평가 기준을 봤을 때 B1 등급을 받은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안정성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안정성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안정성 부분에서 저희 자체 내에서 평가 기준 툴이 있는데요. 크게 5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A등급부터 시작해서 2등급까지 나눠져 있고요. 각 등급별 점수 평가 기준이 저희 홈페이지 내에 공시되어 있고요. 그 평가 기준에 대한 데이터 자료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려면은 주납펀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주납펀드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또 문의사항 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플러스 친구 주납펀드 추가하시면 채팅 통해서도 질문을 남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은 언제나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022128-333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계속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그렇다면 건축자금 대출 이 P2P 상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축물은 건축자금 대출이다 보니까 자금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LTV, 담보대출 전환은 70% 이내로 안정적으로 원금해서 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또한 준공 이후에 임대보증금이나 신탁사를 통한 분양대금을 통해서 제3자로부터 또 객관성을 갖고 분양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위 2가지 상환 방식으로도 만약에 원금이 회수가 불가능하실 경우는 전문 자산 유동화 회사 AMC, NPL 전문 회사가 투자 원금에 대해서 채권을 매입을 하면서 원금을 회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감독원의 권고사항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시행사, 건축주는 이 현장이 처음으로 하는 현장은 아니고요. 충청남도 당진에 이와 비슷한 유사한 건물을 다수 분양을 하셨고 현재 임대 건물도 보유하고 계신 건축주이기 때문에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네네. 더 안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건축자금 대출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심사와 대출이 시행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온라인상으로 대출을 접수하거나 전화로도 접수하시면 저희가 대출에 대한 모든 서류를 안내해드리고 상담을 통해서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대출에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다 수정을 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그 현장의 주변에 있는 시세와 황금성, 시장평가들을 하고 나서 자체에서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둘 다 하고 그리고 차주와 건축주에 대한 인터뷰를 합니다. 이 과정을 저희는 심사 과정이라고 명명하고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통과된 현장에 대해서 건축자금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대출이 진행되고 나면 투자 수익금을 거두려고 투자가가 저희 자사에 투자를 하게 되시면 그 투자 자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자에게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공급이 되고요. 그 금액은 시공사가 금액만큼 공사를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전문 기관인 공정감리사가 매 공정마다 공사가 적정하게 정확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리 보고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저희 자사에서
또한 사진 및 동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현장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시간이 여유로우신 분은 직접 한번 가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좀 각도에서 투자자가 마음을 놓을 수 있게 장치를 해두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P2P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 또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금의 투명성일 것 같습니다. 그 자금의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는 본인 명의의 가상계좌에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외에 더 중요한 건 내가 투자한 자금에 대한 채권 보존 장치가 어떤 것이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내가 투자했던 자금을 얼마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정적인 장치로 회수할 수 있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걸 저희 주나펀드 자사에서 권리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 시행권 포기각서. 건축주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시행에 대한 포기각서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시행권에 대한 양도해주는 양도각서. 즉 시행사에게 받는 두 가지 각서가 문서가 있는데 시행권 포기각서와 시행권 양도각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공사, 건설사에게 받을 수 있는 책임준공 확약서. 건축물이 안정적으로 완성할 수 있게끔 책임 준공하겠다는 확약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신탁의 여부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현재 저희 자사에서 2순위 수익권 신탁사로 등기가 돼 있고요. 그것은 저희 자사 홈페이지에 오시면 관련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보호 장치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럼 건축자금 대출 P2P의 담보 가치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네,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의 평가 기준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택 시 안정금 현황이 담보 가치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은 숙박 시설이고요. 준공 이후에 담보 가치 평가 금액은 50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선순위 금융기관에서 대출 나가는 금액은 25억 원, 그리고 2순위 자사에서 나가는 금액은 15억 원, 토탈이 35억이고요. 담보가치에서 선순위 금액과 2순위 금액을 빼고 나면 담보 여유 금액이 15억 4천만 원, 30%의 유보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LTV 70% 이내에 안정적으로 원금을 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라고 예상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실제로 투자했을 때 얼마나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예상 시나리오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투자 금액을 1,000만 원이라고 할 때요. 기간은 14개월이라고 한정하겠습니다. 수익률은 연수익률 14%. 그래서 매월 수익률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수익률의 총 합은 14개월이 지나고 나면 약 1,1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18만 원 정도 되는 것 네네. 같아요. 1,000만 원을 2년 동안 투자했을 때 연수익 14%로 네. 결국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1,118만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118만 원 정도 더 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한 수익률이죠? 네. 그렇군요. 네. 진짜 이거 보시면서 한번 해볼까 생각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주의해야 될 사항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한 번씩 짚어주시죠. 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예상 감정가 대비 총 LTV 70% 이내의 대출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준공 이후에 황금성 시장성으로 봤을 때 임대 보증금 및 분양대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가 되고 계신 건축주 시행사가 충청남도 당진에 다수의 건축물을 완공하고 분양하고 또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P2P 부동산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 14%의 고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대표님이랑 좀 쉽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방송 보시면서 그래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셔도 좋고요. 또 대표님 이번에는 무료 세미나도 진행한다고 하셨죠? 네. 제가 세미나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2천만 원 소액으로 P2P 투자 따라하기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주나펀드에서 선착순 20명에게만 공개되는 프리미엄 강의입니다. 전문 강사진으로부터 투자 상식 또 노하우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하신 다음에 꼭 한번 참석해 보시면 2020년 투자 방향을 좀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도 저희가 알찬 핀테크 투자를 함께 확인을 해봤어요. 대표님 이제 세미나도 매주 개최하시니까 더 바빠지시겠어요? 네, 현장 확인도 하고 심사도 하고 정신없지만 시청자님들께서 궁금하신 거나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오늘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P2P 업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표님 오늘 제가 너무 부담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 대표님 역할이 큰 거니까요. 좀 책임감 갖고 발로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대표님이 바빠지셔야 저희가 더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네, 보다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표님 덕분에 좀 쉽고 재미있게 핀테크 상식과 또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매 시간 올 때마다 조금씩 경제와도 좀 친근한 느낌이 들고 멀게만 느껴졌던 투자에도 한 걸음씩 좀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어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표님께 많이 고마운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밀착형 핀테크 정보 토크쇼 핀테크 투자 백서. 오늘은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개 차주의 주택을 정부가 매입한 뒤에 주변 시세에 맞춰서 5년간 재임대해주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 SLB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금융회사의 부실 채권을 뜻하는 NPL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수익과 함께 위험이 공존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매주 저희 핀테크 투자 백서와 함께 꼼꼼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이후에도 언제나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또 검색창에 주나펀드 검색하시거나 플러스 친구 주나펀드 추가하시면 문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 문의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빠르게 달아드리고요. 또 소정의 상품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또 쉽고 재미있는 경제 상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가상 광고 및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